우리 역사에서 외세 침입이란 너무도 빈번하게 발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압도적 다수의 침략군을 상대로 소수인 우리 선조들은 성곽의 의지에 방어전을 펼치거나 기습을 바탕으로 한 게릴라전으로 맞서면서 우리의 영토를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주요 전투들은 대부분 수적 열세를 딛고 처절하게 버티면서 항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의 모든 전투가 수성전이나 게릴라전이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도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정면 승부로 침략군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고려 중기에는 우리도 몇십만 명 단위의 병력을 동원하는 등 상당한 국방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한 번의 전투에 최대 인원이 동원되었던 적은 거란의 2차 침입 중 벌어진 통주전투입니다. 거란이 20만 명, 고려가 30만 명, 이렇게 양측이 50만 명의 병력을 투입했고 이 전투에서 패하면서 고려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로부터 9년 뒤 거란의 3차 침입 중 벌어졌던 귀주대첩에서는 양측이 30만 명의 병력을 투입했고 고려가 승리하면서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귀주대첩은 전성기를 맞은 세계 최강 유목제국의 정예기병을 상대로 평원에서의 대규모 회전에서 압살해버린 승리였습니다. 귀주대첩으로 인해 거란의 3차 침입은 종결되었고 거란은 다시는 고려를 침공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26년 동안 이어졌던 거란의 침입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 장엄했던 대전투, 귀주대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는 경고성 협박이었던 1차 침입과는 달리 2차 침입에서는 고려를 멸망시키겠다고 각잡고 달려들었습니다. 고려는 양규 장군의 맹활약 등에 힘입어 겨우 거란군을 물리치고 한숨 돌렸습니다만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송나라와 중원의 패권을 다투던 거란은 고려라는 배후의 위협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금 거란은 슬슬 고려 침공을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선 2차 침입 당시 강화의 명분이었던 고려 국왕의 친조와 강동 육주의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어차피 고려가 들어주지 않을 게 뻔했고 침입의 명분을 쌓자는 의도였죠. 고려는 국왕의 병이 깊어 갈 수가 없으니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버티기만 합니다. 그러자 거란은 수차례 소규모 침입을 해왔고 강동 육주 지역에서는 여러 국지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전쟁 분위기가 무르익다가 결국 거란은 고려를 끝장내고자 3차 침입을 개시하게 됩니다. 당시 거란의 침공군은 상당한 정예로 구성되었습니다. 거란 황제 직속 부대인 우피실군 6만 명을 포함해 전원 기병으로 구성된 10만 병력이 침공해왔습니다. 게다가 그 지휘관은 거란에서 황족 다음으로 대접받는 소씨 가문의 에이스 소배압이었습니다. 그는 1차 침입 당시 지휘관이었던 소손령의 형이며 거란 성종의 외사촌 형이었습니다. 거란 최고의 베테랑 지휘관이 최정예 기병 10만을 이끌고 고려로 향했습니다. 이에 맞서 고려는 강감찬을 상원수로 강민첨을 부원수로 삼아 20만 8천 명의 군사를 내보내 응전했습니다. 군사의 규모로만 보자면 고려군이 거란군의 2배가 넘었습니다만 거란군은 전원 기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자면 거란군이 더 우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전에서도 일반 보병사단 5개를 합쳐야 기갑사단 1개의 전투력이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저 시대의 기병이 지닌 위력은 실로 엄청났으니까요. 서전에서는 고려가 재미를 봤습니다. 강감찬은 최전방인 흥화진 근처에 삽교천 주변에 매복했다가 진격해오는 거란군을 기습해 크게 무찔렀습니다. 첫 전투에서 따끔한 맛을 본 거란의 소배압은 수도 점령전으로 전쟁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그는 2차 침입 때에는 거점을 확보하고 보급선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진군하다가 실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병의 우세한 기동성을 살려 개경으로 직진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고려군의 지휘관 광감찬도 그 전략에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장수들을 요지에 급하여 미리 대기시켰다가 이동하는 거란군을 요격하여 수차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거란군은 그런 자잘한 패전들은 무시하고 오로지 개경만 보고 달렸습니다. 이는 사실 어리석은 전략은 절대 아닙니다. 과거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킬 때에도 이 전략으로 재미를 보았고 먼 훗날 병자호란 때에도 후궁분이 이 전략으로 조선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게다가 개경은 수성에 적합한 지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배압의 이 계획은 나름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다급해진 강감찬은 병마판관 김종현에게 개경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당시 여러 신하들이 피난을 권유했습니다만 고려 국왕 현종은 개경 수호를 결심하고 개경 주변의 모든 물자와 사람을 깨끗하게 소개했습니다. 보급이 현지 조달이라는 기병의 속도전에 맞설 수 있는 최고의 방어 전략은 현지 보급을 원천 봉쇄하는 청야전술이었습니다. 막상 개경에 도착한 소배압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개경 성벽은 2차 침입 당시보다 훨씬 보강되었고 충분한 방어 병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청야전술로 인해 개경 주변에서는 쌀 한 톨 구할 수 없었습니다. 더불어 사방에서 몰려드는 고려군이 끊임없이 견제하는 통에
점차 인명피해는 늘어만 갔고 거란군은 지쳐갔습니다. 결국 지치고 굶주린 거란군은 개경 공성을 포기하고 퇴각을 결정합니다. 이때부터는 고려 정벌이 문제가 아니고 목숨을 건져서 돌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를 두고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개경을 지키던 김정현은 1만 군대를 이끌고 거란군의 뒤를 추격했습니다.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자 했지요. 거란군은 김종현 군의 추격을 뿌리치면서 퇴각했고 그 과정에서 계속되는 고려군의 유격전에 서서히 전력이 깎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란 최고 장수였던 소배합은 지칠 대로 지친 거란군을 이끌고도 최대한 전력을 보존한 채로 압록강을 향했습니다. 압록강만 넘으면 거란의 영역이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려군은 거란군을 무사히 보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란군이 무사 귀환한다면 그들은 언제고 다시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참에 거란의 정예병들을 최대한 섬멸해야 거란의 재침공 위협이 줄어든다는 걸 고려군 지휘관 강감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감찬은 각지에 파견된 모든 병력을 귀주로 집결시켰습니다. 귀주는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지점이자 강감찬이 선정한 거란군의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렇게 20여만 명에 달하는 고려군이 집결했는데 개경에서부터 거란군의 뒤를 쫓았던 병마판관 김종현의 1만 군사가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거란군은 정예병답게 퇴각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고 추격군이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병사가 아쉬운 상태에서 1만이라는 전력이 이탈된 채로 고려군은 거란군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귀주에서 이미 진을 치고 기다리는 고려군을 본 거란군은 하천을 건너 배수진을 치고 선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기병이 활동하기에 좋은 귀주 평원에서 싸우고자 하천을 등지고 최후의 돌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먹지도 쉬지도 못하고 2달 가까이 온갖 고생을 했던 거란군이지만 대륙을 호령하는 유목제국의 전사들답게 엄청난 분투를 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거란군을 기다렸던 고려군이지만 그 무시무시한 전력에 쉽사리 우위를 점할 수 없었고 팽팽한 전투가 지속됐습니다. 보병 위주의 고려군이었지만 거란 기병대의 돌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면서 전투의 향방은 쉽사리 판가름 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투에서 고려군이 승리한다면 최대한 많은 거란군의 목숨이 사라질 것이고 거란군이 승리한다면 최대한 많은 거란군이 목숨을 건져 돌아갈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를 놓고 벌어진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어느 한쪽도 승기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전투는 여러 시간을 넘겨 처절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팽팽한 대치 상황에서 느닷없이 어느 고려군 부대가 거란군의 후방을 덮치며 전장에 개입했습니다. 전투 시작 전 도착하지 못했던 김종현 군이었습니다. 김종현이 이끄는 1만의 고려군은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러 왔다는 듯 거침없이 거란군의 후방을 짓밟았고 그들이 감행한 운명의 뒤치기에 이 전투의 승패는 결정되었습니다. 30만에 가까운 군사들이 뒤엉켜 싸우는 전장에서 1만이 보태진 게 과연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팽팽한 대치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변수 하나만으로도 단번에 흐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이 비슷한 성인 남성 둘이 팔씨름을 하는 중에 지나가던 꼬마가 어느 한쪽에 자기 손을 얹기만 해도 그 미약한 힘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것처럼요. 아마 김종현 군이 처음부터 고려군의 포진에 합류했다면 거란군도 그에 맞춰 전투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려 대상에 전혀 없었던 적군 1만 명이 느닷없이 후방에서 나타나는 건 전장에서 악몽과 다름없습니다. 김종현이 이끄는 부대는 강감찬의 지시로 대기하다가 뒤늦게 전장에 투입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를 강감찬이 미리 지시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런 주장은 강감찬의 뛰어난 용병수를 부각시키기 위한 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울러 김종현 군은 1만 명 모두 기병으로 구성되었다는 추측도 있는데 퇴각하는 거란군을 급하게 추격하기 위해 기병만으로 편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병종 구성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김종현 군의 난입으로 인해 전세는 고려군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고 그로 인해 혼란에 빠진 거란의 최정예 부대인 우피실군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거란군은 진영을 유지하지 못한 채로 목숨을 건지고자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체계적인 퇴각이 아닌 무분별한 도망은 끔찍한 결말로 향하는 지름길입니다. 고려군은 마구잡이로 도망치는 거란군을 추격해서 몇 겹으로 둘러싸고 포위 선멸전을 펼쳤습니다. 전투에서 포위 선멸전이란 일방적인 학살을 의미합니다. 이 전투의 결과를 고려사 강감찬 열전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란군의 시체가 들판에 가득했으며 사로잡은 포로와 낙타, 갑옷과 무기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살아서 돌아간 자가 오직 수천 명이었으니 거란이 이처럼 비참하게 패한 적은 이제까지 없었다.
이 전투 이후 두 번 다시 거란은 고려를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만약 이 전투에서 거란군이 승리해서 온전히 돌아갔다면 그들은 반드시 재침입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란은 귀주에서 몰살당한 전력을 복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손실은 이후 중국 대륙에서 거란의 위세가 약화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란의 성종은 전쟁에서의 패배보다도 최정의 병력 손실 때문에 더욱 격분했고, 지휘관인 소베압에게 얼굴 가죽을 벗기는 형벌을 내리려다가 주변의 만류로 인해 파직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로마 시기에는 다루스 사령관이 이끌던 로마군이 게르만족과 싸우다가 토이토브루크 전투에서 세계 군단과 지원병단이 몰살당해버렸는데, 그 소식을 들은 아우구스투스가 벽에 머리를 찌우면서 다루스여, 내 군단을 돌려다오 라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에게 있어 전투병력이란 그만큼 소중한 자산이고, 고려는 거란의 핵심 자산을 소멸시켜버린 것입니다. 당시 거란군은 동아시아에서 서역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패배를 모르던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수성전이 아니라 평원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회전에서 고려군은 거란군을 완벽하게 물리쳤고, 이는 당시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위협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고려의 군사적 역량은 주변국에 널리 알려졌고, 덕분에 고려는 100년이 넘는 평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인 귀주대첩은 한국사 3대 대첩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병마판관 김정현과 그의 부대는 소배압이 개경 공략을 포기하는 데 있어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퇴각하는 거란군을 맹렬하게 추격한 까닭에 거란군을 조급하게 만들면서 전력을 갉아먹었습니다. 나아가 귀주대첩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처럼 김정현 군은 거란의 3차 침입을 격퇴하는 데 엄청난 공을 세웠습니다만 그들의 존재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귀주대첩은 강감찬 장군이 승리한 전투라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데, 이는 고려사 기록의 부실함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도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김정현 장군을 비롯해 잘 알려지지 않은 명장들이 고려사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의 업적이나 매력도는 결코 조선시대 인물들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고려의 전쟁 스토리가 조선에 비해 훨씬 웅장하고 스케일이 크다는 느낌을 주곤 합니다. 조선의 전쟁사는 뭔가 어려운 상황에서 쥐어짜서 겨우겨우 버텨내는 스토리가 많다면, 고려의 전쟁사는 그래 어디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는 식의 당당한 전투도 많았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처럼 매력적인 고려의 명장들에 대해 여러 영상을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운명의 뒤치기로 고려를 구한 귀주대첩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역사 멘터리가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